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지쌤입니다. 오늘은 어반 스케치 네 번째 시간으로 소실점이 있는 사진을 보고 어반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소실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소실점은 물체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뜻해요. 풍경을 보면 가까운 것은 크고 멀리 있을수록 작게 보여요. 따라서 우리는 소실점을 통해 공간의 원근감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그림의 구도도 달라져요. 이 사진에서 건물 윗변과 아랫변의 연장선을 그어보면 소실점이 한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진에서는 양쪽의 건물들이 가운데 부분의 한 점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림으로 그려볼 사진이에요. 건물 끝선의 연장선을 쭉 그어보면 소실점이 두 개이고 멀리 있는 부분일수록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림을 그릴 때에도 이 연장선을 보고 각도를 고려해서 벽이나 창문을 그려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반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도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크게 7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종이에 점을 찍어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필로 소실점 및 구도를 잡아준 다음에 그 위에 피그먼트 라이너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건물의 가장 윗부분과 가장 아랫부분을 대략적으로 잡아준 다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실점을 고려해서 선을 그어줄게요. 왼쪽 부분이 조금 더 가파르고 오른쪽 부분이 조금 더 완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꼭대기층의 탑 부분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위치를 잡고 시작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1층) (2층) (3층에) 그 층을 나누고 있는 선도 각도를 맞춰서 미리 그어 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소실점 및 원근감이 잘 드러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연필로 마찬가지로 쭉 잡아줄게요. 이제 피그먼트 라이너 0.1을 준비해서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윗부분 탑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연필로 미리 큰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반 스케치를 할 때에는 잘 보이는 부분은 비슷하게 그리면 되지만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해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또는 조금 대강 뭉뚱그려서 그려도 괜찮습니다. 위에서부터 층층층 하나씩 층을 더해가는 느낌으로 그려나가 보도록 할게요. 시계가 있는 부분도 동그라미 잘 그려주고요. 세부적인 해칭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나중에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리면서는 간단한 해칭 정도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로 그려놨던 연장선을 쭉 따라서 그려주고요. 끝까지 그리는 게 아니라 건물의 그림이 있는 부분까지만 그려줘야 됩니다. 연필로 그려진 부분을 토대로 해서
피그먼트 라이너로 선을 잘 잡아주세요. 이 부분은 잘 보면 앞에 세로로 낀 간판이 가려지고 있죠. 그래서 네모로 긴 간판 부분만 먼저 잡아준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건물들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지우개로 연필 부분을 지워줄게요. 그럼 이제 건물의 앞부분, 정면에 보이는 앞부분을 먼저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해요. 오른쪽 건물의 1층에는 간판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간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해서 그려주세요. 혹시 선을 잘못 긋는 실수를 하더라도 어반 스케치에서는 그 위에 있는 다른 물체들로 덮을 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진에서도 앞에 작은 파라솔 3개가 가려지고 있죠? 약간의 실수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창문을 다 입체감을 세세하게 살려줄 순 없지만 큰 부분들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들은 입체감을 살려서 그려주면 그림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 보일 수 있어요. 건물 그림이다 보니 작은 창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꼼꼼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 앞에서 소실점 찾으면서 연장선 그었던 거 기억나죠? 그 연장선의 각도를 잘 고려하면서 창문 같은 걸 그릴 때 창문을 이루고 있는 네 변의 각도를 특히 신경 써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의 원근감이 살아나요. 건물을 이루고 있는 기둥들도 입체감을 살려서 각도를 신경 써서 그려주세요. 2층에 있는 둥근 아치 모양의 큰 창문들도 비슷하게 그려줍니다. 이제 왼쪽 부분 건물 그려볼게요.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이루고 있는 큰 기둥 먼저 입체감을 살려서 그려줍니다. 작은 창문들을 그리기 쉽게 연장선을 살짝 연하게 그어놓고 그려도 괜찮아요. (1층에) 있는 아치형 문들도 그려주는데 이 문을 그릴 때는
입체감,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체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그려주세요. 이제 건물 꼭대기층에 있는 철제 울타리 같은 그 부분을 그려볼게요. 중간중간에 조금 길고 두꺼운 기둥을 먼저 그려주고 얕고 좀 작은 울타리들은 나중에 그려줄게요. 탑 부분에 있는 울타리도 그려줍니다. 자, 이제 건물 오른쪽에 구석에 있는 전봇대 그려줄게요. 대략적으로 길고 긴 원통형을 그려준 다음에 약간의 해칭을 넣어주면 됩니다. 건물 앞에 도로를 살펴보면 이렇게 레일 같은 게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선을 간단히 보고 비슷하게 그려주세요. 그림의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간판에 있는 글씨 표현해 줄게요. 잘 보이는 한자들만 비슷하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대강 선을 이렇게 약간 끄적이면 간판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창문 부분의 해칭 그리고 창살 표현해 주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옥상 부분에 작은 탑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비슷하게 그려줄게요. 자, 마무리로 이제 창문 부분 선을 가로로 그으면서 대략적으로 나타내 볼게요. 똑같이 그릴 필요 없습니다. 해칭으로도 충분히 완성도 있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아치형 문을 가로 해칭으로 가로선으로 채워줄게요. 이제 마무리 자잘자잘하게 그림자 표현해줍니다. 그림자를 더해줌으로써 이렇게 이번 어반 스케치가 완성되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소실점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어반 스케치 시리즈의 마지막 수업으로 채색이 들어간 어반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